네, 정치 속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이제 뭐 새누리당 분당밖에 남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친박과 비박이 이게 같은 한 식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네. 지금 막말을 쏟아내면서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이 싸우고 있는데 참 이게 같은 집안으로 유지가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죠. 대통령 탄핵 폭탄을 맞은 새누리당. 수습은 뒷전인 채 서로 밀어내기 전쟁을 벌입니다. 비박 선봉장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하고 유승민 의원은 촛불 민심에 저항하지 말라 합니다. 하지만 친박 김진태 의원은 비박을 해륜의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비박 황영철 의원, 이정현, 윤상현, 최경환 의원 등에게 최순실의 남자 친박 팔척이 당을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 가소롭다고 비웃네요. 이장우 의원은 당신들이 나가라 하네요. 추락하는 새누리호에서 비박이 선도 탈당차를 따라 낙하산 탈출을 할까요? 아니면 친박이 뒤로 밀려날까요? 네, 오늘 상황 보면은 참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박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네. 비박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친박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권 내려놓으면 자기들도 죽고 네. 박 대통령도 죽는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오히려 낫다. 일단 버티다 보면 일단 샤이 박근혜층이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 10%, 15% 정당 할 수 있다. 버티면. 그러면 탄핵에서도 뭔가 살아날 활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갈 때 조기 대선에서 비박들이 나가서 신당을 차려봤자 후보를 내세워봤자 이 샤이 박근혜 2층 안 껴안고 어떻게 대선 치르겠느냐. 결국 우리랑 합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혹시나 대선에 져도 우리는 영남 자민련으로 충분히 독자 생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비박들은 또 친박에 대해서 당을 떠나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친박이 버티면은 뭐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친박 최순실 남자 팔적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분당된 사례를 보면 그냥 분당되지 않았어요. 항상 치고받고 막말은 기본이고 치고받고 머리채까지 당겨야지 분당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지금 이 팔적 논란은 분당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비박들의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친박이 과잉 행동을 하게 해서 결국 명분도 쌓고 그다음에 여론도 높이는 그런 결과인데 아마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비박들이 집단으로 뭔가 갈라서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내 친박 세력과 비박 세력은 분포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일단 그냥 표면적인 숫자로는 당연히 비박이 많습니다. 원래는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최근에 이 탄핵 표결을 거치면서 탄핵 표결에 일단 그 친박의 10명 이상 일로 옮겨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친박은 한 50여 명, 그다음에 비박은 한 40여 명, 그리고 관망파가 한 30명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분당 국면이 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비박 진영이 얼마나 이 명분을 쌓느냐, 그 다음에 이게 집단으로 움직일 것이냐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갈릴 텐데 개별적으로 간다면 숫자가 확 줄어들 거고요. 집단 에너지를 모은다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지난번 듭니다. 탄핵 표결할 때 보면은 비박 쪽이 더 많은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탄핵 표결로만 그런데 당을 떠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반과 모든 이 재정적인 문제까지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비박 내부에서도 지금 다 함께 가기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서너 명, 네다섯 명 이탈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친박 쪽에 대해서 야 나는 물러날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책임지자. 그런 일종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들이 같이 나가자 그랬는데 내가 나간다.
그럼 왜 이정현 대표 가만히 있느냐? 친박 지도 물러나라.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안 물러날 조짐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원내대표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글쎄요. 얘기도 나오는데, 네. 16일 날 원내대표 경선 한다고 지금 공고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물론 가봐야지만 비박들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친박이 나홀로 선거해서 친박 원내대표가 되겠죠. 그럼 이거 다 뺏겼네? 하겠지만 문제는 야당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원내대표가 되고 대표가 돼도 대화 안 하고 당신들 해라 이렇게 되면 잡더라도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비박들이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정현 대표하고 야당은 말 안 하겠다는 거고, 네. 정지석 원내대표는 그만뒀고, 네. 그럼 어떻게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대화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친박들은 갈라지더라도 그리고 대화 상대 없더라도 우리 세력 유지하겠다 이거고 비박들은 결국 그렇게 되면 이런 판에서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버티겠느냐 결국 나오자 이렇게 될 텐데 그동안에는 유승민 의원이 좀 갈라서는데 좀 보류파였고 김무성 전 대표는 빨리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점점 김무성 파 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친박과 유승민 의원 간의 무슨 거래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유승민 의원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류를 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도 약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내에 교섭단체 4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만일 갈라선다 한다면 교섭단체 4개는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화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일보가 가판에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또 추가로 보도를 한 모양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보도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전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민정이나 이런 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했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주요 인사 내가 다 관여했다. 그리고 수석 하나 날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앞에서 설설 기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 6시에 퇴근해서 관저가면 그다음부터 내가 다 보고했고 다 내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다 뭐라 그러더라도 대장한테 확인받는 건 최종 확인받는 건 나다. 그러면서 안봉근 비서관이 워낙 충성 경쟁 얘기도 좀 했습니다. 네, 안봉근 비서관이 워낙 그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진짜 문고리 권력 중에 하나일 텐데 실제로 그랬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실장보다 내가 더 셌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 확인된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장되거나 와전된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최순실 사건이 나고 나니까 옛날엔 안 믿었던 문건이지만 지금은 왠지 다 믿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